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서 3대3 미니게임 한번 해볼까? 네, 그래요. 가자! 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좋아! 나가! 어디가? 놔준 거지. 처음에도 재밌어서 했고 제가 좋아서 했고요. 지금도 제가 좋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반대쪽으로 올리고 그 정면에서 자 좋은 찬스. 골이에요. 골 청구가 낙교. 박주영 선수 본인의 11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 좀 유의해서 보시라고 말씀.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더 좋았던 축구. 그렇게 축구에 빠져든 어린 박주영의 가슴엔 꿈이 하나 있었다. 목표는 국가대표가 일단 되는 것이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 축구에 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길은 프로 무대였다. 저로서도 지금 대학 때나 그런 때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프로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는 국가대표팀의 발탁으로 말끔히 씻겨졌고 세간에 높아지는 관심만큼 그의 꿈 또한 커져가고 있다. 열심히 해서 유럽 나가는 게 제 목표고요. 또 나아가서 또 유럽에서도 지금 선배님들처럼 더 열심히 해서 유럽 무대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고요. 가능성에서 시작된 박주영에 대한 기대.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훨훨 날고 있고 우리는 그 힘찬 날개짓에서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보고 있다.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박주영에 대한 이야기는 희망으로 시작된다. 좋아요. 완전 밴딩 퀴즈. 고마워요 사또. 지칠 줄 모르는 근육만이 이기는 드라마를 만든다. 승리의 열정을 마셔라. 아미노산의 승리. 아미노밸류. 지난 5월 10일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는 대표팀 일원으로 박주영이 선발됐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빠른 발탁이었다. 선배님들이랑 같이 뛰고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많이 영광이고요. 또 대표팀에서도 프로와 마찬가지로 많이 배우러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선배님들 가지는 거 많은 좋은 부분들 많이 배워서 또 제 것으로 만들어서 많이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만 19살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박주영. 그도 차범근, 황선홍 등과 함께 10대 국가대표 발탁이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됐다. 하지만 처음부터 예견된 것은 아니었다. 청소년 대표로 활약하는 그의 모습에 팬들은 환호했지만 몬트레레 대표팀 감독의 생각은 달랐다. Let the boy give a chance to improve himself and to expand himself and to learn how we have to score goals so for the future he can be ready for the national team. 성인팀, 지금 20세가 넘는 사람들, 적어도 자기보다 5살, 6살 또는 많게는 10살 그런 이상의 선수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신중한 의견을 보였지만 팬들은 박주영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런 뜨거운 관심 속에 박주영의 성인 무대 도전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한국 축구의 희망으로 전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박주영 선수가 우리 FC 서울에 입단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제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스포트라이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제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보다는
또 제가 축구 선수인 만큼 축구 선수로서 역할을 잘 한다면 그러면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에 입문한 박주영.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기존 선수들과 손발이 맞지 않은 상태. 여기에 경험 부족은 프로 청년병의 부담이 아닐 수 없었고 치열한 주전 경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선배들의 견제까지 뒤따랐다. 어린 나이에 박주영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팀 내에서 행동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박주영에겐 악조건이었다. 박주영 선수에게는 굉장히 지금부터 지금 이후로가 더 중요한 시간들이다. 지금까지는 여태까지는 자기 또래와 나이가 비슷한 선수라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상대 수비에 대한 견제가 덜 했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프로라는 세계는 또 다른 어려움이 분명히 닥칠 것이다. 프로 입단 후 첫 경기. 경기장 곳곳에 대대적인 홍보가 펼쳐졌다. 추운 날씨, 평일 저녁 시간인데도 경기장은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난해 FC 서울의 평일 홈 경기 관중은 3,000명. 이날은 24,000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오늘 박주영 씨 때문에 오게 됐어요. 잘하겠죠. 뭐. 우리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박주영 선수 보러 왔어요. 박주영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예상보다 더 뜨거웠다. 하지만 선발 출장 명단에 그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그는 경기장 한쪽에서 몸을 풀고 있었다. 입단 전에 입은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기보다 그라운드 밖에 있는 박주영에게 쏠렸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전반 내내 박주영에게 기회는 오지 않았다. 후반전. 드디어 박주영이 그라운드를 밟기 시작했다. 청소년 대표팀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기대하는 팬들. 하지만 경기 내내 전담 수비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드리블은 번번이 노련한 수비수에게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공을 받으면 순식간에 두세 명이 주변을 에워쌌다. 기대만큼 경기는 풀리지 않았다. 오늘 첫 게임을 해봤는데요. 많이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많이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하루하루 늘어가는 그런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나 큰 도움이 생각합니다. 성남 1호와의 두 번째 경기. 이번에도 후반전 투입이었다. 팀이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라운드에 나선 박주영. 또다시 전담 수비에 막혀 좀처럼 슈팅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골을 더 내줘 패색이 짙던 후반 43분. 그는 단 한 번 찾아온 슈팅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왼발 논스톱 슛. 그의 프로 무대 데뷔골이었다. 빠른 속도로 팀에 적응한 박주영. 그는 프로 데뷔 4경기 만에 주전 자리를 꿰차 선발 출장하게 된다. 그리고 골 행진은 시작된다. 인천과의 경기에서 후반 36분 헤딩 슛으로 두 번째 골이 터졌다. 이어진 경기에서 전반에 골망을 흔든 박주영. 종료 직전엔 수비수와 골키퍼까지 완벽하게 따돌리는 그림 같은 슛을 성공시켰다. 골 감각은 최고조에 올랐고 울산전에서는 승부의 쐐기를 박는 결승골로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다. 프로 데뷔 9경기 만에 6골. 그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가대표로 선발해야 한다는 여론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대표팀 봄프레레 감독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And he is a good player now for Seoul in the K-League. So we have to considering him if we select him, yes or no. 결국 봄프레레 감독은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전폭적인 신뢰는 아니었다. Every player have to fight for his jersey for the national team. That's a normal situation. If it is Park Ji-young or anybody, everybody have to fight. 박주영에게 절대 지지를 보냈던 팬들은 국가대표에서의 활약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세계적인 선수가 뭐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 국가대표 A매치에 소속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을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예요. 뭐든지 잘해요. 골도 잘 넣고 수비도 잘하고 드리블도 잘하고 너무 잘해요. 70년대 차범 신화의 주인공 차범근, 80년대 최순호, 90년대 황선홍으로 이어지는 대형 스트라이커의 계보, 2000년대 뒤를 이을 가장 강력한 후보로 팬들은 박주영을 꼽는다. 팬들의 바람대로 박주영은 과연 스트라이커 계보를 이을 수 있을까? 박주영 선수는 굉장히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유연하고 또 그런 아주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스트라이커라든지 또는 제2의 스트라이커, 사이드 공격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20살 때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프로 데뷔 첫 해에 박주영은 축구 선수로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라운드에는 22명의 선수가 뛰고 있지만 팬들의 시선은 딱 한 사람, 박주영을 따라다닌다. 잡으면은 한 골 꼭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스텝 밟을 때마다 빨리 찾았으면 하는, 그래서 골대에 골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죠. 팬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선배들의 시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일반적인 선수들하고는 아주 다른 형태로 공을 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계획되지 않은 그 순간적인 그런 감각으로 볼을 가지고 다니고 또 볼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상대 수비를 전체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타고난 골 결정력과 빠르고 유연한 드리블, 이런 이유로 대형 스트라이커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박주영. 일반 선수와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봤다. 먼저 타고난 골 결정력. 그 해답은 상대 수비가 슈팅 타이밍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일반 선수보다 반박자 빠른 슈팅을 한다는 것이다. 슈팅을 해야 될 때 좀 더 빨리 하고요. 또 이미 드리블 할 때 어디 지점에서 슈팅을 해야 되겠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빠른 타이밍.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슈팅 자세에 특별함이 숨어 있다. 골을 넣는 순간 동작에서 백스윙을 할 때 다른 선수들보다 다리를 빼는 각도가 좁다는 것이다. 백스윙 할 때의 각도는 세계적인 공격수 호나우두와 비슷하다. 박주영 선수는 그 상대 골문 앞에서의 슈팅 동작이 다른 선수보다는 백스윙이 짧다는 것이 좋은 득점, 좋은 슈팅이 나올 수 있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백스윙이 길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타이밍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대 수비에게 마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볼 터치 능력과 공격수에게 요구되는 골 결정력도 높게 평가된다. 멋진 골보다는 확실한 득점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른발잡이인 박주영은 왼발까지 자유롭게 사용한다. 그런 능력 때문에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슈팅이 가능하다. 여기에 80cm를 넘는 점프력은 헤딩 슛까지 가능하게 한다.
온몸과 모든 상황이 그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골을 뭐 강하게 찬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터치 감각 정도에서 빠른 타이밍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박주영 선수가 골을 많이 넣을 수 있고 경기력을 좋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이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하고 내가 그걸 보고 대내에 들어가서 판단해서 수의적으로 의도를 가미했을 때하고는 속도가 이 정보 처리가 시간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러가 생기는 건데 타임 그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박주영 선수는 특별히 욕심을 내지 않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거죠. 박주영의 100m 달리기 기록은 12초. 다른 공격수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빠르지 않다. 하지만 드리블하면서 달리는 모습은 빠르게 느껴진다. 그 해답은 위치 감각과 예측 능력이 탁월하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뭐 50m, 100m가 얼마나 빠르냐, 최근에는 뭐 10m, 20m가 얼마나 빠르냐인데 요즘 상대 힘을 얼마나 역으로 이용을 잘하는 선수냐, 그것은 두세 배의 빠른 효과를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머리가 있어야 그런 부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순발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예측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빠른 것처럼 보이는 거고, 스타트를 먼저 하기 때문에 실제 장면에서 빠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박주영은 상대 문전에서 패스를 기다리는 공격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드리블할 때 움직임은 상대 수비가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 뿐 아니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공간으로 패스하는 모습도 자주 연출된다. 이것저것 생각하고요. 뭘 TV를 통해서 뭘 많이 보면 그걸 해보고 싶어하고 저도 써먹어보고 싶어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또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그게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고 그런. 모방을 통한 노력은 볼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볼 트래핑 능력으로 키워나갔다. 세계 최고의 볼 트래핑 능력을 보여주는 프랑스의 지단. 그는 경기 중에 누구도 예측 못한 경기 운용을 펼친다. 자기만의 창조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창조적인 플레이는 능숙한 드리블과 볼을 지키는 능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박주영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높이 평가되고 있다. 드리블을 결국 이제 상대 수비에 의해서 드리블에 대한 타이밍을 가질 수가 있는데, 상대 수비 어떤 상황 장면에 따라서 드리블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박주영 선수의 어떤 가치가 좀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얘기할 때 3B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볼 컨트롤, 버디 바란스, 브레인. 이 세 개가 비교적 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로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창조적인 플레이를 잘하게 되거든요. 몸이 말을 들어야 일단 창조적인 플레이도 나오는 거니까. 키 182cm, 몸무게 73kg의 박주영. 공격수로서 이상적인 체격은 아니다. 오히려 왜소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적인 공격수와 비교해 몸무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격수는 수비수와 몸싸움을 피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제가 만약에 몸이 이렇게 불고 웨이트를 해서 근육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플레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포스트 플레이나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장점을 계속 살리면서 조금씩 불려가는 것이 그게 제일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몸싸움에 밀리는 박주영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체격에 대한 단점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극복하고 있다. 몸싸움보다는 수비수를 피해 드리블한 후 슛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신체적인 조건은 뭐 이제 꼭 커야만 좋은 거는 아니고, 또 이제 적으면 적은 대로 자기의 포지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은 대신 상당히 감각 있고 센스가 있고 골 결정력이 있고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짐작하기 힘든 드리블 능력.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보내는 패스 감각, 여기에 정확한 골 결정력까지. 박주영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팬들은 그에게 열광한다. 지금 뭐 축구 흐름이 전체적으로 너무 체력적인 축구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축구의 흐름이나 매력을 느끼고 싶어하는 건 욕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체력 축구보다는 박주영 선수는 어떤 기술 축구를 더 중요시 생각하고 또 기술 축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팬들의 입장에서는 팬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또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나 이렇게 평가됩니다. 연속 골 행진을 이어가던 박주영. 하지만 3경기 동안 골이 침묵을 지키면서 잠시 주춤했다. 열기가 식어갈지어다 박주영은 광주전에서 프로 데뷔 첫 해트트릭을 기록한다. 골 가뭄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에 팬들의 열광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렇다면 박주영은 어떻게 축구와 인연을 맺게 됐을까?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박주영은 대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아버지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일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저희 어렸을 때 사진인데요. 장난꾸러기에 또 말도 잘 안 듣고 그랬었는데 장난을 아주 잘 쳤어요. 아주 많이. 그가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된 건 초등학교 4학년. 학반대항 축구 경기를 통해서였다. 반대항 축구 경기에서 박주영이 속한 반은 상대반을 6대 0으로 이겼다. 6골 모두 박주영 작품이었다. 자기 동료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뛰어나고 순발력이고 또 순간 스피드고 지금도 보시다시피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초등학교부터 끼가 많았고 또 반에서 또 수업 학반 또 수업도 한 1, 2등 또 차지하고. 어릴 때부터 축구에 타고난 능력을 보였던 박주영. 하지만 우수한 성적은 오히려 축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저는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선발은 해놓고 부모님 모르게 한 달 정도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학교에서 유니폼을 주면은 훈련을 끝나면은 옷을 벗어놓고 또 집에 갈 때는 본인이 이제 입고 왔는 사복을 갈아입고 집에 가고 그래 한 달 정도 모르게 시키다가 이제 한 달 후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학교에 와서 주영이를 갖다 운동은 힘이 들고 이러니까 못하고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할 것 같더라고요. 박주영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덕준 감독의 머릿속에는 박주영이 떠나지 않았다. 결국 부모를 만나 2-3달 설득한 끝에 축구를 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도 스스로 축구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냥 재밌게 노는 게 좋았고요. 그냥 축구도 나중에까지 계속 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보라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볼을 가지고 노는 게 좋아서요.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박주영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고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인근 중학교의 스카우트 표적이 됐다. 대령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지도자 코치 감독선을 비롯해가지고 학교 관계자들까지 거의 저녁에 반야월에 살았죠. 반야월 가면 다 만나죠. 사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인데 좀 우스갯소리로 박주영이 보내주면은 나도 교회 가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능력을 인정받기까지 그만의 독특한 노력이 있었다. 그는 먼 곳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만의 창조적인 연습 방법을 생각해낸다. 학교 갈 때나 전화격실에 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아파트 사이도 지나게 되고 뭐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도 지나게 되고요. 뭐 시장도 지나가게 됐고 그래 자연스럽게 그러하다 보니까 자 패스 사람 온다 사람 피하면서 등 하굣길에 만난 사람을 수비수로 생각한 연습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과하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한 사람을 피했을 때 또 다른 무언가가 튀어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드리블을 조금씩 늘어가고 또 거기에 또 제가 축구를 배워가면서 기술도 더해지고 하니까 지금의 그런 돌파를 할 때 다른 수비수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나 또 그런 돌파 능력을 많이 갖추게 된 것 같아요. 창조적인 연습 방법 두 번째는 맨발로 축구를 하는 것이다. 그 계기는 우연하게 찾아왔다. 어쩌다가 하루는 초등학교를 갔는데 축구를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축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리퍼 들고 그냥 슬리퍼는 손에 끼고 그냥 맨발로 축구를 했는데 축구 신었을 때보다 좀 더 공이랑 좀 더 발에 붙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그래서 조금씩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막 연습 때도 하고 막 친구들끼리 열려서 시합 같은 거 할 때도 맨발 받고 많이 했고요. 그래서 감각이나 그런 볼 터치할 때 그런 감각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축구 연습을 했던 박주영. 그는 재미있게 축구를 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했다. 빈 깡통을 세워놓고 맞추는 연습. 벽에 원을 그려서 명중시키는 연습. 목표를 세우고 연습하다 보니 동네 유리창을 수도 없이 깨기도 했다. 제가 깨면 뭐 전화번호 적어주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가서 많이도 배상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제가 축구 좋아서 할 때 그렇게 깨먹은 유리창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뭐 재밌게 더 해주길 바랬고요. 축구를 즐기던 박주영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포항구단의 브라질 유학 프로젝트에 선발된 것이다. 10개월 동안의 브라질 유학은 그의 짧은 축구 인생의 전환기가 됐다. 경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고등학교 1학년이면 한국에서는 뭐 볼 챙기고 뭐 그런 디파라젤 그런 식의 브라질 같은 곳에서 많이 경기도 많이 하고 또 잔디라는 곳에서 볼을 계속 찼던 게 아무래도 저 드리블이나 그런 거 할 때 발목에 뭐 유연함이나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 당시에 제가 한 2차례 정도 현지를 방문해서 브라질 코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탁월한 선수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더 높이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브라질에서는 역시 체력보다는 기술적인 축구를 우선 따지기 때문에 그 코치들의 박주영 선수의 기술적인 능력을 우리는 사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죠. 브라질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곧바로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3학년 때 게임 메이커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위치를 옮긴 박주영. 그 후로 득점 능력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됐고 뛰는 경기마다 주목받기 시작한다. 청구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번의 박주영 현재 9골로 최다 득점 뭐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정 선수 뭐 2, 3년 내에 국가대표가 확실히 될 정도로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스피드와 또 여러 가지 그 공간 침투라든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뛰어난 그 초고격급의 실력을 갖고 있는 박정 선수. 오늘 그 협성고등학교에서는 결국은 그 청구고등학교 박주영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요. 경기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자, 10번 이 선수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잘 넣어줬고요. 그의 폭발적인 득점력은 박주영만 막으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그 정면에서 자, 좋은 찬스. 골이에요. 골 청구고등학교 골입니다. 박주영 선수요. 박주영. 10골째입니다. 이제 발군의 그 스피드를 자랑하는
박지영 선수. 예. 여기서 그림같이 따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우리 고등학교 지금 골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한번 박주영 선수 본인의 11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박주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둔 성적은 33경기 47골, 경기당 1.42골, 4개 대회 득점왕, 가공할 만한 득점력이었다. 그를 막기 위해 수비수들은 편법을 동원해야 했다. 예, 주영이가 이제 고2 때까지만 해도 이제 상대의 이렇게 적극 멘트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고3 때에 그 대회를 나가면 무조건 주영이한테는 항상 그 멘트맨이 붙고 또 이중 카바가 붙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많은 득점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 이미 폭발적인 득점 능력을 인정받은 박주영. 고등학생으로는 유일하게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로 선발된다. 하지만 국제대회에서는 선배들에 밀려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 박주영은 6골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득점왕과 MVP까지 3관왕을 달성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특히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보여준 골은 의미가 남다르다. 4명의 수비수와 골키퍼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성공시킨 골은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축구 천재의 활약은 그대로 카타르까지 이어졌다. 이 대회에서 박주영은 4경기 9골이라는 놀라운 득점력을 선보였다. 상대 수비를 가볍게 따돌리는 모습은 자주 연출됐다. 우크라이나전에선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는 오른발 슛, 이어서 헤딩 슛으로, 마지막엔 감각적인 발리 슛을 보여주면서 온몸으로 골을 넣는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도저히 슛할 수 없는 위치에서도 골을 만들어내 천재 골잡이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줬다. 축구 천재 탄생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 열기는 그대로 프로 무대로 이어졌다. 데뷔 전까지 박주영에 대한 의견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하지만 기우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박주영의 활약에 인기는 갈수록 더해갔고 박주영이 뜨면 2만 명이 경기장을 찾는다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신드롬을 넘어선 광풍이었다. 서울 박주영이요. 박주영하고 이동욱이요. 박주영 선수요. 박주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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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올 시즌 구단은 박주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프로축구도 덩달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박주영 효과가 가져온 경제적인 가치도 대단하다. 먼저 소속팀 유니폼 판매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팔린 유니폼 수는 500장. 올해 5월까지 이미 1000장을 넘어섰고 올 한 해 3000장을 예상하고 있다. 박주영 관련 물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포터 수도 지난해 4,000명에서 현재까지 7,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경기장을 찾는 관중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박주영이 입단한 뒤 관중 수는 서서히 증가해 컵대회 마지막 경기에서는 44,000명이 경기장을 찾았다. 이 숫자는 올 시즌 최다이자 K리그 역대 3위 기록이다.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였다. 관중 수를 말씀을 드리면 약 10,000명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걸로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2만 명 이상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그 효과가 2배 이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타구단들이 그런 문의를 해옵니다. 박주영 선수를 활용해도 되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구단뿐만 아니라 전체 K리그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오히려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원정 경기에서 박주영 효과는 대단하다. 원정팀에서도 박주영이 온다고 홍보할 정도다. 전북의 경우 박주영이 뛴 경기 수와 뛰지 않은 경기의 관중 수는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부산의 경우 평균 20배 이상으로 차이가 더욱 심하다. 식을 줄 모르는 그의 인기는 언론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카메라 세례를 받게 됐고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였다. 경기장이 아닌 행사장에 얼굴을 보이는 일도 많아졌다. 축구와 관계된 행사에는 늘 박주영이 나타났다. 매 경기 풀타임으로 소화해야 하는 빡빡한 경기 일정. 하지만 많은 행사에 불려다니게 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새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현재의 박주영이가 정말 앞으로의 좀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박주영 본인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국 박주영이를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선수를 망가뜨리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 좀 염려스러운 거는 늘 그래왔듯이 이제 선수가 발굴이 돼서 뭐 경기를 잘하고 할 때는 굉장히 언론이나 그 언론 매체에서 아주 상당히 대대적으로 선수에 대해서 이제 극찬을 하고 또 이제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수가 가다가 보면 또 슬럼프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발전하기 위한 그런 정체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게 왔을 때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이제 과잉으로 하게 될 때는 나중에 그런 이제 후유증이 이제 커질까봐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염려가 됩니다. 그 동안에 너무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축구 천재가 탄생한 것은 박주영이 처음은 아니다. 95년 초고교급 스타로 축구 천재 칭호를 들었던 구종수.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실력과 쇼맨십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뛰어난 기량으로 그는 만 18세의 나이에 태극 마크를 달았다.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그는 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특출한 기량을 보여주면서 한국 축구를 이끌 최고의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고종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제가 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 갔다 와서 그때는 뭐 좀 제 자랑같이 들리겠지만 하루에 팬레터 막 500통씩 받고 그랬어요. 그때 뭐 H.O.T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때 축구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축구할 때는 축구, 또 끝나면 다른 생각.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의 유혹 같은 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주위에 사람들이 막 되게 많이 오거든요. 재치 있는 말솜씨와 개성 넘치는 외모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면서 고종수는 축구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주 모습을 보이게 된다. 것 같아요. 뻔하죠 뭐 이런데 뭐. 어디요? 뻔한 게 어디요? 안방밖에 안 봤는데 뭐 뻔합니까? 저도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예. 한번 딱 놓치지 않습니다. 예, 최고의 골잡이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열기도 잠시. 잦은 돌출 행동과 만성적인 무릎 부상으로 고종수의 방황은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선수 생활이 중단될 위기까지 찾아왔다. 올해 전남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고종수. 그가 박주영 신드롬을 보는 시각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냥 축구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그걸 자기가 인내하고 노력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왜 얘기가 있어? 아는 애야? 네. 치솟는 인기 때문에 박주영은 어딜 가도 자신을 알아보는 팬들을 만나게 되고 사인 공세에 시달린다. 그에 대한 관심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된다. 박주영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팬들은 박주영이 가는 곳마다 장사진을 이룬다.
경기장 밖에서도 박주영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욕구는 크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고 연예인들만 촬영한다는 화보집까지 촬영하게 된다. 그의 대중적인 인기는 국내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해외 홍보 모델로 나서게 됐다. 17년 후 세계는 이 작은 발끝을 주목하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큰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Dynamic Korea. 반응 참 좋습니다. 먼저 박주영 선수를 참 잘 골랐다 하는 게 많았고 참 역동적이고 좋다. 그것이 한국의 어떤 이미지를 참 잘 대변한다. 뭐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박주영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과 그 역동성 부분이 이 다이내믹 코리아가 지향하는 바와 아주 일치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박주영은 최고 모델 대우를 받으며 3개사의 CF 촬영을 마친 상태다. 그의 이미지를 광고에 반영한 기업들은 효과를 톡톡히 봤다. 예전의 그 브랜드 인지도보다 지금 현재 브랜드 인지도를 보면 30% 정도 이상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 운동 선수들이나 보면 우리 제품을 보고 박주영 선수가 광고하는 거다라는 걸 금방 눈여겨서 인식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광고 촬영 날 박주영은 의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잠이 덜 깬 듯한 부수수한 모습에 인터뷰 요청도 마지못해 나서는 듯 보였다. 카메라도 의식하지 않는 듯 옷깃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인터뷰에 응했다. 촬영장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축구공과 함께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광고 찍는 과정 같은 게 좀 재밌어요? 어땠어요? 재미없는데. 재미없어? 근데 본인이 이렇게 조금 엔터테이너 그런 끼 같은 게 좀 있다고 생각해요? 찍다 보니까 어때? 전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광고 많이 찍을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린 나이에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박주영. 하지만 유명세는 스타로 성장해가는데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쩌면 축구 실력 못지않게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닥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다. 부담 되지는 않아요. 제가 신경만 안 쓰기 때문에. 경기가 없는 시간에 하고요. 저로서도 많이 자제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있을 때는 저도 안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쉬는 시간에 짬짬이 하는 거고 훈련에 지장 없을 만큼만 하고요. 또 쉴 때 푹 쉬어주면 그런 문제 없다고. 지금 그의 인생에서 축구는 전부다. 하지만 그에게도 부상과 슬럼프라는 시련이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는 그라운드에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한다. 다시 일어설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축구가 즐겁고 축구는 인생의 목표이자 동반자다. 그래서 고집 있고 평소에 웃지 않는 그도 유독 그라운드 안에서는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냥 제가 잔디 위에서 드리블 하면서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게 좋고요. 또 그래서 늘 웃음이 나고요. 슈팅하고 재밌게 공격하고 그런 게 되게 좋아요. 매력이. 아직 만으로 채 20살도 되지 않은 애띤 얼굴의 박주영. 여러 축구 천재 중 한 명으로 가능성에 불과했던 박주영.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그에게서 우리는 지금 한국 축구의 희망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높이 쏘아주길 기대한다. 길을 떠나요. 세상을